서울도 완파란 것만 뉴스에 나왔잖아요. 한 군데는 완패했습니다. 완파에 되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장이 이제 완전히 색깔이 좀 잡힐 겁니다. 4월 말 정도 되면 입주율이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무슨 전망을 높게 해요? 말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전망이 좋아지고 뭐 금리 인하가 좋아지고 그분들이 왜 경매 물건이 늘어나요? 네, 오늘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또 부동산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네. 4월 달에 또 분양 물량이 상당히 나온다 맞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네. 일단 상황이 어떻습니까? 1, 2월 달에 좀 소식이 없었잖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도 1월, 2월 다 합쳐가지고 뭐 4군데 겨우 분양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틀립니다. 서울 수도권만 27,000호, 전국적으로 35,000호. 1, 2월 달에 이제 분양을 좀 지연하고 연기했던 현장들이 많아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부가 규제 하나를 했는데 분양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겠죠. 분양가가 뭐 완판한 현장이 있는 반면에 완패하는 현장들이 같이 이제 병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현장들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거 잘못 분양가 했다가는 완패될 거고 그렇다고 너무 낮추니 좀 수익이 안 나고 그래서 회의를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규제 완화 대책이 이제 나온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약간 반등했잖아요. 네. 그 분양하는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반등한 가격이 일부 지역에 그 가격이 기준이 되니까 분양가에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만약에 12월에 내려간 가격이었다. 그럼 만약에 분양가가 10% 높았으면 그때 너무 비싼 건데 지금은 약간 올라갔으니까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사들이 좀 좋게 얘기하면 전술적 전략을 4월에 맞춘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얍하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4월에 분양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마다 입장이 틀린 게 서로 수익을 그냥 챙겨가려고 그러면 고분양가를 유지하려고 그럴 거고 우리 입지가 좋으니까 그냥 가자 이럴 거고 조합원들이 또 있는 재개발 정책 현장들이 광명 이런 쪽에 많거든요. 네. 그런 데들도 이제 조합원들이 우리 부담금을 줄이려고 뭐 분양가를 높이 하자 이러면 또 이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 이게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금융 비용이 늘어날 텐데 이런 회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4월에 필두로 시작으로 4월에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꾸준히 분양이 나올 것 같아요. 분양 물량이 올해 내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그 상반기에 브릿지론, 그 부동산 PF와 관련한 브릿지론 뭐 73%가 만기가 되고 돌아온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네네.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2월 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9% 미분양 물량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이번에 4월 달에 이 물량이 나오게 될 때 이 상황은 좀 더 꼬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울은 좀 버틸 것 같고요. 물론 분양가가 문제겠지만 서울도 그 1, 2월 달에 4군데 했거든요. 네. 했는데 완파란 것만 뉴스에 나왔잖아요. 한 군데는 완패했습니다. 반패. 반 50% 분양? 네네네. 미분양 나가지고 뉴스에 또 그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파일럿 시청자분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아시는 거고 3군데는 이제 완파에 되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현재 좀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온 가격보다 다 인력 저렴하게 분양을 했어요. 아, 분양가가 좀 네, 저렴했군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당연히 완판이죠. 소비자도 샤프하잖아요. 네.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싸?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누구부터 또 줍줍이나 투자하시는 분도 들어가고 조건도 좋잖아요. 중도금 대출이. 그러니까 실수요자에다가 투자 수요까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완판이고 나머지 한 군데는 분양가 높으니까 네. 아 저건 답 없다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게 이제 4월달 분양 물량에서 서울 수도권이 분양이 좀 많아요. 27,000이 많은 건데 제가 볼 때 서울은 분양가가 문제겠죠. 핵심은 분양가를 버틴 현장들은 버티다기보단 고분양가를 유지하려고 했던 현장들은 분명히 미분양이 나도 무순위 청약 줍줍을 기대하고 그냥 밀어붙일 거고 수도권은 좀 틀리죠 상황이. 왜냐하면 거기는 주택 보급률이 벌써 이제 60% 넘었단 말이에요. 네. 수도권은. 그러니까 이제 유효 수요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자빠지면 살아나기 힘듭니다. 수도권은. 그래서 수도권에서 좀 미분양 물량이 그래도 5천에서 한 7천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8만을 총 물량을 이제 8만 9만대로 가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4월 분양 현장에 키워드는 분양가인데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장 방향이 4월이면 또 특례보금자리론도 어느 정도 소진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이 이제 완전히 색깔이 좀 잡힐 겁니다. 4월 말 정도 되면. 네. 그때 이제 좀 분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뭐 보금자리론 이유도 있겠고 어쨌든 바닥을 좀 딛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리고 오히려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번에 주택을 사기로 결심한 분들이 있다. 뭐 이런 숫자가 좀 나온다. 있어요. 예, 네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맞아요. 일단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네.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신호가 지금 한 주만 더 가면 제가 다다음 주에 와서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 지금 3월 말부터요. 네. 일단 손님이 줄고 있습니다. 현장에. 아. 네. 분양사무소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사람이 많으면 같이 사고 먹고 싶잖아요. 네. 없으면 안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 이제 저저번 주만 3월 초 중순만 해도 부동산을 가면 손님이 있는데 또 들어가는 모습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손님이 내방객이 좀 적어졌고 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계약하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부담된다. 더 낮은 거 나오면 주세요. 라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4월 달 거래량이 제가 계속 좀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이 됐고 바로 이제 꺾일지를 이제 아까 분양 현장 이거랑 겹쳐가지고 4월 한 말 정도 되면 확실한 데드캣 바운스 모습이 나타날지 데이터가 정확히 그냥, 나오니까. 네, 횡보가 이어질지가 좀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거래량 부분은 어떻습니까? 추이가? 뭐 예년에 비하면 거의 뭐 절벽이죠 아직도. 물론 아직도. 이제 1000대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뭐 6,300, 뭐 8,000. MB 정부 때 2008년도에 규제 하나 던졌을 때 그 글로벌 위기가 터졌을 때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2,000건이었어요. 바닥이 1,500, 2,000건이었다가 대책이 나오니까 7,000, 8,000건대로 올라갑니다. 그게 한 6, 7개월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가격이 회복합니다. 아예 네. 전고점 근처까지 바로 상승이었죠. 상승 반전. 근데 지금 어떠냐면 거래량이 1,000대까지 내려갔는데 2,000대에서 3,000대까지 막 가려고 애를 써요. 서울 아파트가. 근데 평균량의 돌파는커녕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힘이 약한 거예요. 올라가는 힘이 약한 데다가 이 현재 4월 달 초에 거래량 숫자가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 올린 그런 현상 때문에. 네. 그러니까 4월이 지나고 나서도 거래량이 못 받쳐줘가지고 3,000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힘을 쓰다가 힘에 지쳐서 이제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시지만 서울은 이제 입주 물량이 올해 좀 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5월, 6월부터 또 나와요. 요 2, 3, 4, 2월은 개포자에 마무리되고 3, 4월이 좀 공백이 끼고요. 네. 5월부터 또 물량들이 나옵니다. 입주 물량들이. 입주 물량이. 네네, 꽤 나와요. 뭐 3,000세대부터 해가지고 5, 6,000세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또 하방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4월에 확 치고 못 올라가면 5월에 좀 바운스가 꺾여가지고 완전히 내려갈 것 같고 4월에 많이 쳐주면 조금 덜 진폭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4월 달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계속해서 여러 달 고민하셨던 부분이 이제 역전세난이잖아요. 이 지금 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소리 없이 역전세가 계속 벌어지고 더 있죠. 이렇게 간격이 계속 역전세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보셔도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0.34대예요. 지역별 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면 3%면 50주면 15%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서 그럼 앞으로도 한 10% 전세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게다가 이제 가을에 이제 전세 계약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학기철에. 그러니까 9월, 10월에 아마 제가 볼 땐 물량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또 역전세 그 부분도 하고 내년 초까지. 그때가 조금 지금은 이제 잠시 비수기잖아요. 네. 우리가 전세 계약도 안 할 때고 학기 초나 곧 끝날 때쯤 하고 또 9월에 조금 움직이다가 12월부터 전세 계약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추세가 역전세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개포자기가 지금 아직도 다 입주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입주율이 70%대거든요, 지금.
30%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있잖아요. 매매는 네. 아니고요. 그럼 그 물량을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 뭐예요? 움직이는 순간 다른 지역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빠져나가는 순간. 그렇죠. 근데 그 현상이 올 한 해 서울은 계속될 것 같고 수도권도 워낙 뭐 인천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 물량이 뭐 인천, 뭐 파주 이쪽까지 다 영향 미칩니다. 김포까지. 그래서 네. 수도권도 좀 전세 크게 힘 못 쓸 것 같고 지금 많이 내려간 지역은 좀 그대로 가겠지만 덜 내려간 지역들은 이제 역전세가 계속 이제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분양권 그 전매 제한이 10년에서 3년으로 3년 줄었죠. 예, 줄었죠. 네. 이것이 또 뭔가 수요를 더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수요요? 그러니까 뭔가 신규 뭐 이게 분양을 대표님도 받는다든지. 뉴스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 나오는 있잖아요. 뉴스. 이게 이제 우리 기자분들한테 또 그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우리 자, 뉴스 골라내기? 네, 복가 대표님. 분양권이 전매가 되면 네. 청약 현장의 수요는 늘어났죠. 네. 기존 주택은요. 안 쳐다보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청약 현장은 지금 들어갔다가 바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입주할 때쯤에 나올 거 아니에요, 물건이? 그렇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돼요? 유효소요가 이미 걸로 들어가서 끝나잖아요. 기존 주택은 힘을 써야 못 써요. 못 쓰죠. 연결을 잘 줘야 돼요. 게다가 둔촌주공이 만약에 지금 벌써 뭐 지금 전매 제한 풀린 기간도 아닌데 벌써 뭐 피 나온다고 기사가 이래요. 그 지역 어떤 공인중개사의 평가에 의하면 웃기죠 말도. 애매하네요. 평가에 의하면 프리미엄이 뭐 3억, 2억 막 붙었다. 둔촌주공이 벌써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그거 저 시장 교란 행위죄예요. 제가 여기서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팔 수도 없는 건데 불법인데 그걸 어떻게 기사를 쓰죠? 기자가 좀 이상한 분 아닐까요? 기자가 뭐라고 써야 돼요? 지금 하는 건 불법이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 같다라고 써야 정상인데 앞에는 그냥 칭찬 일조로 쫙 써요. 옆에 뭐 지역과 헬리오시티와 비교해서 뭐 견줄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좋고 뭐 옆에 공원이 있고 있다고 말들 막 늘어놓다가 맨 마지막에 한 줄 단 불법 뭐 이런 거 써놔요. 네. 면피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바쁘신 시청자분들은 앞에만 읽다가 뒤에 안 보잖아요. 나쁜 기사죠. 진짜 그 말씀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네. 그 전매 제한 완화로 둔촌 주공의 분양권이 들썩거린다. 네, 뭐 뭐가 들썩대는데요? 이런 뉴스들이 쭉 나오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팔 수가 없는데 뭘 들썩대요? 불법 행위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2월부터는 거래 가능. 뭐 이런 이거는 뭐. 조합원 일부 분들은 일부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분들은 가능하고 그러면 거래 가능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이 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미분양 났던 건데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미분양 났던 거잖아요. 뒤에 붙은 사람들은 투기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배팅해가지고 이자만 내다가 전매해 보려고. 이 물건이 많이 나왔다. 현재도 지금 강남에 물건이 많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강남에 물건이 만약에 10,000개다. 그러면 잘해야 뭐 100개, 200개 거래되고 있는데 예? 비율로 따지면 네. 지금 무슨 뭐 둔촌주공이 나간다고 누가 그걸 둔촌주공 아시겠지만 주방 뷰도 이 바로 앞에 딱 남의 집이에요. 주방에서 보면 그런 집이 팔리겠습니까? 안 좋은 집들이 많은데 이건 세력들이 들어와서 기사를 이렇게 과장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속지 마세요. 이게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바뀌는 거군요. 지역마다 다 틀려요. 10년에서 3년이 있고 8년에서 1년이 있고. 네네네. 현장 사람들이 이제 다 알거든요. 투기꾼들은 잘 알아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고 대표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알기는 알지만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투기꾼들 노는 거에 정신 팔릴 거 따라할 일이 없거든 제가. 그냥 실수요자를 봐야 되죠. 왜? 투기꾼들이 놀 수 있는 건 뭐예요? 실수요자가 붙어서 비싸더라도 따라올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주택 가격이 높아가지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14억짜리가 피가 5억이 붙으면 20억인데 그러면 현재 그 1년, 2년 기다렸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20억 주고 사고 갈 사람이 누구? 근데 왜 미분양이 났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났던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를 채워준 게 정부가 풀어준 투자하라는 제도 때문에 투자 투기꾼들이 들어왔어요. 정 안 되면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지인데 말은 쉽지만 그 중독은 풀 들어가는 사람들 못 버텨요. 그렇죠. 그러면 작전은 뻔하거든요. 전매 제한 그 전에 물건들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 여러분.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지금 타협이 안 됐어요. 여야가. 이게 통과 안 되면 내년 총선인데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이거 타협하면 민주당
진짜 비판받을 거예요. 그죠? 투기꾼 도와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고민스러운데 마침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으니까 명분이 생기겠죠. 우린 투기꾼 그런 정책에 동조할 수 없다. 명분은 서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나중에 그 정부의 정책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인데 뒤로 보면 투기하라는 정책이잖아요. 네. 그 투자 투기를 했던 분들이 다 물릴 가능성이 많아요. 팔질 못하고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난리 납니다.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역으로 어느 또 유튜버들은 마이너스 피가 나오고 있다 그래요. 왜? 실거주 의무가 불안하니까. 그거 물리면 게임 끝이거든요. 중도금 대출 이자 갚다가 인생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혼란스럽죠. 그런데 기사를 근데 그따구로 쓰면 안 되죠. 기사는 어쨌건 제가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한데 네, 뭔가 이 둔촌중흥의 분양권이 뭔가 막 이렇게 상향으로 펌핑하는 움직이는 거죠. 느낌, 지금 펌핑하는 거죠. 그런 느낌의 기사들이 쭉 나오네요. 그래서 젊은 분들 바쁘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다가 돈 좀 있는데 살까 말까 후회했던 분들이 이 기사만 보면서 쫓아가면 호갱되는 거죠. 바로 그죠? 상식적이잖아요. 불법을 갖다 부추기는 기사가 기사예요. 이거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해야겠습니다. 진짜 이제라도 둔촌주공 사겠다면 12월을 노리세요. 그러니까 말 표현들이 좀 그렇잖아요. 너나 사라 이러는데 댓글 보면 너나 사라 같은데 쭉 뜰 거예요, 그죠? 네. 너나 사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게 설지 모르는데 훅 꺼지거든요. 심리 안 좋아지면 그러면 박살입니다, 그거. 나중에 입주할 때 보세요, 이거 11,000세대 가까운데 대한민국 역사상 강남에요, 강남 쪽에. 강남뿐이 아니라 만세대 들어와가지고 역전세난이 안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헬리오시티 여러분 아시죠? 헬리오시티 2019년도에 부동산 상승기였잖아요. 좋았잖아요. 네. 그 입주할 때 난리 났습니다. 역전세 나가지고 사람을 못 채우니까 지금 말한 대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전세를 채워야 되는데 갑자기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물량을 다 채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채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돈을 못 메꾸니까 연체로 8% 이자 낼 수 없고 이건 이제 둔촌중흥 연체로 8% 9%입니다. 이게 잠 못 자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아까 어떤 공인중개사 평가 그분이 진짜 맞다라면 너나 사세요 하면 되죠. 그 비싼 걸 이게 왜 사요? 저는 비싸다고 봅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 이 신문 기사들이 언급되는 게 입주 전망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무슨 이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죠. 전망 지수잖아요. 전망이잖아요. 무슨 거짓말을 오를 것 같아 이런 거. 네, 우리는 전망에 대해서는 예측의 수준으로 보시고 참고할 뿐인데 현재 입주율이 안 좋잖아요. 네. 이번 달 그 기사 뒤에 바로 다음 기사가 뭐냐면 입주율이 저번 달에 조금 상승했다가 1, 2월에 규제 완화로 약간 상승했어요. 그게 70, 한 3, 4% 돼요. 네. 근데 3월 달에 다시 입주율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입주율이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무슨 전망을 높게 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규제 완화 대책으로 앞에 것만 좋은 것만 갖다 붙인 거예요. 보세요. 1, 2월은 맞아요. 12월에는 입주율이 더 낮았거든요. 그때면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오고 이러면 입주율이 올라갈 거다. 올라갔어요. 70표 이렇게 올라갔어요. 77인가 6까지 갔다가 떨어졌다니까 지금. 3월에? 그럼 4월에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망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끝.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이 금리가 높지만 이렇게 조만간 이제 이렇게 동결되고 뭐 금리 인하라는 어떤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만 버티면 다시 이 이자 부담이 낮아지지 않을까? 결국 부동산은 살아나지 않을까? 대단한 양반들입니다. 제가 그냥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2008년도에 금리 2%였습니다. 네. 2%일 때 규제 하나 더 치니까 다시 예전 가격을 고점을 회복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뒤로 이제 힘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받쳐주니까 그 뒤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왜 내려가죠? 금리도 2%인데? 그리고 그때 PIR 지수가요 8입니다. 8. 지금 서울은 얼마예요? 16이에요. 18에서 내려와서 16이에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은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좀 정상적인 분들 얘기를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다 우리가 비정상이 되는 거군요. 금리 2%,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리 2%인데
반짝했다가 힘만 모아서 내려오는데 지금 금리 3.5인데 그죠? 그럼 예전에 2배란 얘기잖아요, 부담이. 그렇죠. 그런데 집값이 2배 더 올랐어. 그럼 부담이 4배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지금 부동산 살아나요?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너무 장밋빛 바람이다. 제가 볼 때. 제가 볼 땐 지금 암만 소득 상황이나 이거 비교해봐도 그 값을 다시 따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하긴 이런 뉴스도 있네요. 그 영끌족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못 견디고 막 네. 포기해서 경매가 지금 한 달 만에 60% 급증했다. 그런 기사 좋죠. 이런 뉴스. 그게 이제 팩트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망이 좋아지고 뭐 금리 인하가 좋아지고 그분들이 왜 경매 물건이 늘어나요? 어떻게든 간에 땡빛을 내서라도 메꾸고 버티겠죠. 그렇죠. 포기한 거잖아요. 왜? 자기가 볼 때는 아니거든. 본인이 알거든요. 집을 내는 데서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럼 얘기는 끝났죠.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고리 사채를 빌려 쓸 용기가 있을까요? 그죠. 그게 다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계산하면 벌써 정리돼 버리잖아요. 10%짜리 얻으면 집값이 10% 올라봤자 똔또이고 만약 2년 가면은 마이너스 10%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터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든 사람들은 경매에 그냥 맡기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전세가 나갔어요, 역전세가. 돈을 신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메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정부가 LTV를 30% 풀어줬어요. 그럼 30%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메꿔도 안 되는 분들이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빚을 낸 거 아니에요, 결론은. LTV를. 그분들은 정말 속으로 감사하면서 그걸 LTV를 쓸 텐데 현장을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은행들이요. 나라에서는 LTV를 풀어줘가지고 그 빈 거를 채워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심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상태가. 왜? 올인을 했으니까. 못 갚을 가능성이 많으면 은행 입장에서 피곤하잖아요. 그걸 그렇죠. 빌려줬다 찾을래요. 자기 돈 떼이는 거니까. 그렇죠. 찾을래도 피곤하고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억을 더하시면 1월 1일부터 변동된 코픽스 금리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1월부터 지금 압박을 다 느끼실 거예요. 좀 네. 과도하신 분들. 그럼 1월, 2월 한두 달은 괜찮죠. 3월 부담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게 3개월 더 가면 이제 좀 지금 투잡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걸 3년 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렇죠. 일시적이면 몰라도.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좀 내려왔다가 반등한 게 도리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독이 거예요.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직 그런 혼재된 시장 상황이니까 지금 경매가 늘어난다는 얘기 벌써 뭐 반증이 되잖아요. 네. 경매가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줄여야죠. 그래서 경매가 늘어나는데 결정적으로 낙찰률도 낮아지고 있고요. 낙찰가율도 70%대로 낮아졌어요. 서울 아파트가. 딴 데도 전국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기사를 쓰시는 분들 이거 리스트 한번 작성해야겠어요. 보면 아주 패턴이 비슷해요. 그렇죠. 보면 한번 리스트를 쭉 적어야겠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의 뉴스를 보고 그 현상을 다루고 있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마음이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뉴스 정확하게 다각적으로 맞습니다. 팩트 체크를 파리로 해봐야겠군요. 보셔야죠. 감사합니다. 한문도 교수님을 봐야죠. 두 개 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네. 요약 드시고 또 다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